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한 달 전 같은 몰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생 성별 전환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막기 위한 한인 학부모들과 교계의 노력이 잠정적으로 무산됐습니다. 한인 남성이 4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12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범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남성 용의자는 지난달 같은 몰에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시각 한 남성이 아이스크림 업소 옆에 자전거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기회를 보던 남성은 거침없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총을 꺼내듭니다. 종업원이 금전 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건네자 용의자는 돈을 챙겼고 유유히 업소를 빠져나간 뒤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밤 9시 5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일가 교차점에 자리한 한인 아이스크림 업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 남짓. 용의자는 현금 200달러를 강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업소는 지난달 25일 밤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쇼핑몰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업주는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마감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점 등이 최근 이 지역에서 벌어진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이 여기 지금 이 웨스턴길에 몇 군데의 강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마감 바로 직전에 와서 돈을 이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사했어요. 업주는 최근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서 무장 강도가 끊이지 않자 마감 시간 전 현금 보유량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쓸 정도의 캐시만 남겨놓고 대부분은 이제 제가 가지고 집을 갔기 때문에 아마 피해 금액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 아이스크림 업소에서 현금을 강탈한 무장 강도 용의자는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가린 점, 업소 마감 시간을 노린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같은 쇼핑몰 안에서 범행을 일으킨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피해를 겪은 인접업소 업주도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후에는 많이 불안했었죠. 그래도 좀 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고 나서 경찰들 대응이 좀 빨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웨스턴 선상에 자리한 KFC 등 프랜차이즈 업소뿐 아니라 한인 카페, 보바 전문점 등을 전전하며 5건 이상의 무장 강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별 전환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이틀에 걸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인 학부모와 교계를 중심으로 자녀를 지켜내자는 보호법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발의안 상정은 무산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일명 캘리포니아 자녀보호 법안. 공립학교에서 중립화된 성별을 과학적인 출생 성별로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여학생 화장실과 샤워실, 라커룸 등의 생물학적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전환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명시된 미성년 학생들의 보호 권리와 의무를 정부가 부모로부터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지난 11월 말 법안과 관련한 주민청원이 승인됐지만 본격적인 서명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2월부터 남가주 대다수의 한인 교회와 마켓들을 중심으로 청원 서명 운동이 펼쳐졌고 짧은 기간 동안 4만 개가 넘는 한인들의 서명이 확보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필요한 청원 서명 54만 6,651개에 미달되는 40만 개의 서명만이 모아져 올해 11월 주민 발의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무산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노골적인 견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제목부터 당초 제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트랜스젠더 청소년 권리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변질돼 부정적 개념이 씌워졌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타이틀이 잘못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예스 해주세요라고 또 한 번의 캠페인을 크게 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그 캠페인을 또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2024년보다는 또 교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주정부가 행사가 가장 많은 연말에 청원 서명 승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프로텍트 키즈 캘리포니아 측은 일단 무산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콜로라도 등 미 전역 19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게 된 것은 이번 청원 서명 운동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We got the green light for the Protect Kids Colorado initiative, which is the Save Girls Sports initiative. Again, this is huge news, but we cannot stop here. This means we have 90 days to get 200,000 signatures. 현재 프로텍트 키즈 캘리포니아 측은 성명을 통해 자녀 보호 법안을 2년 뒤인 2026년 중간 선거에 다시 한번 발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되기까지가 더 험난하지만 만약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충분한 만큼 그때까지 한인사회와 각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을 상대로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남성이 4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120만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마크 무셀라 검사는 벨미드에 거주하는 44세 박상 씨를 2건의 2급 절도 혐의로 어제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버겐 카운티 검찰청이 실시한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리치필드 파크에 소재한 한 회사는 박상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버겐 카운티 검찰청 금융범죄부에 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와 직원 지출 비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회사 자금에서 $120만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박 씨가 근무한 회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버겐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돼 첫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범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뒤로 지나가는 총격범. 총격 발생 1시간여 전인 현지 시각 13일 오후 5시 10분. 수사당국이 이미 이 남성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20분 뒤인 5시 30분에는 총격범의 위치가 특정됐고 52분에는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이 총격범이 지붕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6시 2분 트럼프가 무대에 올랐고 12분 총격범이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총격 뒤 총격범이 사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6초였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을 검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게임 사이트에 13일이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는 총격범의 계정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에 허점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는 상황. 공화당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찾은 비밀 경호국 국장을 향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공격보단 정책의 중심을 두고 통합을 호소하는 등 중도층 공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상승세를 탄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거취 압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우려를 표명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통해 3만 5천 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혜택자 수는 47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 5천 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집행 공무원, 응급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들의 삶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학자금 대출자 중 학자금을 납부한 사람은 혜택이 없으며 이 밖에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 폭염으로 기온이 올라 금요일인 내일은 더 더워지고 다음 주 수요일인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기간 내륙과 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95도에서 110도 사이 기온 분포를 보이며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 동부와 샌가브리엘 밸리엔 오는 20일 밤 9시까지 산타모니카 산악 레크레이션 에리아, 벤츄라 카운티 밸리 남동부 등에는 21일 오전 10시까지 각각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엔텔러 밸리와 샌퍼난도 밸리 등에는 오는 24일 밤 10시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내일부터 주말 동안 90도대 초반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당국은 수분 섭취와 에어컨 있는 실내에 머무는 등 건강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힐더베이가 서부 지역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해변 10곳을 발표했습니다. 힐더베이는 서부 지역 해변 700곳 이상에서 박테리아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악의 오염도를 보인 10곳의 해변 가운데 LA 카운티 해변 2곳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해안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해변 중 3위로 산타모니카 피어가 올랐습니다. 또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 비치가 9위에 랭크됐습니다. 최악으로 오염된 해변은 샌디에고 카운티 티후아나 리버 마우스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일부 LA 지역 등에 무료 공기청정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웨이와 솔턴 호수 인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감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은 보이라이치와 이스트 LA, 커머스 서쪽 일부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프로그램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거주지 증명을 위한 유틸리티 고지서나 재산세 명세서 등을 해당 웹페이지에 첨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또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은 올해 2분기 중국 매출이 급증하면서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중국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날 12% 넘게 빠졌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는 타이완 장 마감 직후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6%나 늘었고 전망치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타이완이 반도체를 다 가져갔다는 발언에 전날 8% 하락했던 주가는 이런 뛰어난 실적에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등 일부 기술주가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소형주들도 내렸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강화됐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에 따라 6거래일 연속 오르던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도 1% 이상 하락하면서 4만 1000선을 내줬습니다.
is this a broadening stock market, or is this really a sign of the last gasp of this bull market? We would actually sit in the latter camp of those two. 공포지수로 불리는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거의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강경 발언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이 깊은 반도체 주식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율중입니다. 인도 북부 지방에서 열차가 탈선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김계영 기자입니다. 옆으로 쓰러진 열차에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객실 유리창 대부분이 탈선 당시 충격으로 깨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अभी तक जो पुष्ट सूचना है उसके अनुसार 2 लोग की इस दुर्भाग्यपूर्ण घटना में मृत्यु हुई है, जिन्हें एम्बुलेंस से भिजवाया गया है, और करीब 6 लोग हैं जो थोड़े गंभीर घायल हैं. 인도 북부와 동부 아삼주를 운행하는 열차가 북부 곤다 지역에서 탈선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열차 15량이 탈선했는데 일부 객차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습니다. यहाँ पे ट्रेन एकदम से कर गई, लाइन से पटरी उतर गया वो, जिसकी वजह से ट्रेन पलट गई और चोटें लगी है. मुझे चोटें लगी है. 현지 주 당국은 사고 직후 구호 작업에 나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1,200만여 명이 14,000여 개 열차를 이용합니다. 시설 개선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작업자의 실수와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사고 원인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동부 오디샤주에서 열차가 충돌해 2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의사가 없지만 구인 공고를 내는 이른바 고스잡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레즈메 빌더가 6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월 현재 기준 가짜 구인 공고를 내는 기업의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짜 구인 공고를 낸 적 있다고 답한 채용 담당자의 숫자도 전체 39%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구인 공고를 내는 이유로 외부 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목적이 67%로 가장 많았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66%로 높았습니다. 또 앞으로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느낌을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63%, 언제든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직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가 62%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내부 단속을 위해 높은 비율의 가짜 구인 공고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레즈메 빌더는 가짜 구인 공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 티켓 예매 회사인 판당고의 창립자가 맨하탄 호텔 2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영화 티켓 예매 사이트 및 앱을 운영하는 회사 판당고의 창립자 64세 제임스 마이클 클라인이 16일 오전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호텔 2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클라인은 화요일 아침 뉴욕시 맨해튼 145 이스트 50 스트릿에 위치한 킴벌리 호텔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경은 성명을 통해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텔 20층에서 뛰어내려 3층에 있는 중정에 떨어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클라인이 머물던 호텔 방에 남긴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미안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인은 2000년에 아트래빗과 함께 영화 티켓 예매 회사 판당고를 공동 창립하고 7개의 영화관 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티켓 예매 및 판매 과정을 단순화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1년 회사를 떠난 뒤 여러 기술 회사와 벤처 캐피털 기업을 관리했으며 현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적스타포즈의 이사회 의장과 자연 및 생태계 보존 단체인 내셔널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 파운데이션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클라인은 코넬 대학교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으며 그의 유족으로는 아내 파멜라와 6 자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및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 988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